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 그런데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문제는 무엇일까? 이건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이건 구조가 뒤틀렸다는 신호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골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골을 넣도록 설계되지 않은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이미 분석은 틀어졌다. 문제는 선수의 퍼포먼스가 아니다. 문제는 퍼포먼스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 장면을 다시 본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손흥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등장한다. 왼쪽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들어오고 다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고 다시 전진한다. 이건 폼이 떨어진 공격수가 아니다. 이건 역할이 확장된 선수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왜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설계의 결과다. 손흥민이 10번처럼 내려오는 순간 팀은 깊이를 잃는다.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묶어둘 선수가 사라진다. 상대 수비는 한 발 앞으로 나온다. 라인 간격은 압축된다. 공격은 답답해진다. 그런데도 기회는 만들어진다. 왜일까? 손흥민이 그 모든 문제를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려와서 볼을 받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전진 패스를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건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이다. 이건 공격수의 역할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묻는다. 왜 골이 없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역할이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모든 오해가 시작된다. 선수가 변한 게 아니다. 그를 사용하는 방식이 변한 것이다. 문제는 손흥민의 폼이 아니다. 문제는 그가 팀의 구조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팀은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한 명은 라인을 밀어내고, 한 명은 연결하고, 한 명은 압박을 시작한다. 하지만 LAFC에서는 이 모든 기능이 하나로 압축된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명확한 패턴이 반복된다. 중앙으로 내려와 등을 지고 공을 받는다. 수비 압박을 등지고 턴을 만든다. 측면으로 볼을 연결하고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다. 그리고 마지막 패스를 넣는다. 이건 역할이 아니다. 이건 과부하다. 그리고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건 필요에 의해 발생한 반응이다. 즉, 구조가 없기 때문에 선수가 구조가 된 것이다. 이 순간 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는다. 첫째, 포지션의 안정성. 둘째, 압박의 일관성. 손흥민이 올라가면 중원은 비어진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전방 압박은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 붕괴다. 그리고 이 붕괴는 공격에서 더 치명적으로 드러난다. 전방에 고정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패턴 플레이가 형성되지 않는다.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사라지고 모든 공격이 개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장면이 반복된다. 볼은 돌지만 위협은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유일하게 위협적인 장면은 손흥민에게서 나온다. 이건 그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LAFC는 스타가 부족한 팀이 아니다. 스타를 지탱할 구조가 없는 팀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지금 이 팀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분배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팀은 결국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다. 지금 LAFC가 정확히 그 상태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수가 아니다. 그는 볼 운반자다. 그는 연결자다. 그는 창조자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는 압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건 다재다능함이 아니다. 이건 역할 붕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격 전개에서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난다. 빌드업 상황에서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연결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온다. 이 순간 이미 전방 구조는 무너진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은 전진 패스를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 있어야 할 고정된 옵션이 없다. 움직임이 겹치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손흥민은 선택을 바꾼다. 패스 대신 드리블, 혹은 측면 전개. 이건 개인 선택이 아니다. 이건 구조가 강요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공이 측면으로 나가면 박스 안의 숫자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원래 박스 안에 있어야 할 손흥민이 이미 빌드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작에서도 부족하고 끝에서도 부족하다. 이게 바로 구조 붕괴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팀 동료들의 역할이 사라진다.
누군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라인을 끌어내야 하고, 누군가는 세컨볼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LAFC에서는 모두가 손흥민을 바라본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정지다. 움직임이 멈춘 팀은 읽히기 쉽다. 읽히는 팀은 위협이 없다. 그래서 공격이 단순해진다. 그래서 찬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판은 다시 손흥민에게 돌아간다. 이건 완벽한 구조적 역설이다. 선수가 잘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부담이 커질수록 역할은 왜곡되고 왜곡된 역할은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선수에게 묻는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 개인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한다. 수비 전환이다. 손흥민이 공격과 빌드업에 모두 관여하는 순간 볼을 잃었을 때 위치는 항상 애매하다. 전방에 있지도 않고 완전히 뒤에 있지도 않다. 이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압박이 불가능하다. 결국 팀은 한 템포 늦게 반응한다. 그 한 템포가 라인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실점으로 이어진다. 이건 수비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격 구조가 만든 결과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된다. 역할이 없다, 구조가 없다, 의존이 생긴다. 의존이 커진다, 움직임이 멈춘다,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그는 문제를 드러내는 증거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 구조는 왜 만들어졌는가? 문제는 전술이 아니다. 전술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팀은 항상 선택의 결과다. 누굴 데려올지, 어떤 역할을 줄지, 어떤 구조를 만들지, 이 모든 결정이 쌓여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LAFC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틀어졌다. 적합성보다 관계, 구조보다 즉흥, 설계보다 기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결과는 항상 같다. 불안정.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 능력이 커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이시잖아 이제. 그 균열은 반드시 표면으로 올라온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감독을 바꾸면 되지 않나? 이 질문은 절반만 맞다. 왜냐하면 감독은 실행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실행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 시스템은 결정 구조가 만든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해결책은 겉돌게 된다. 조금 더 깊게 보자. 왜 손흥민은 계속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가? 왜 포지션이 고정되지 않는가? 왜 팀은 항상 반응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건 경기 중 판단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애초에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는 팀은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팀은 항상 늦는다. 그리고 늦는 팀은 항상 무너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이 팀은 무엇을 하려는 팀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그 어떤 감독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감독 교체는 해결책이 아니다. 그건 리셋이 아니라 반복이다. 같은 구조, 같은 문제, 다른 얼굴, 결과는 같다. 이게 지금 LAFC의 본질이다. 겉으로는 전술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는 가장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 팀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진단하면 해결도 영원히 틀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다. 누구를 빼야 한다. 누구를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표면이다. 문제는 그 선택을 만드는 기준이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선택은 같은 방향으로 틀어진다. 그리고 결국 탄환 정현이 출하이돼 또 다른 손흥민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